월 50만원씩 이 반도체 ETF에 넣었더니 5년 뒤 1억 찍혔습니다. 여러분, 최근 3개월 수익률 150%.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레버리지 ETF들이 그야말로 수익률 최상위권을 전부 싹쓸이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당장이라도 가진 돈을 전부 넣고 싶어집니다.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막혀진 기사처럼 엔비디아가 단 하루 급락하자 관련 3배 레버리지 상품이 22.5%가 증발하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월 50만원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돈, 어떻게 투자해야 이런 지옥은 피하고 저 천국에 가까운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박의 환상과 쪽박의 공포 사이에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월 50만원이라는 이 현실적인 돈으로 반도체 ETF의 성장성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3단계 실천 로드맵과 여러분의 계좌를 녹일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 2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수익률 150%라는 숫자의 환상, 즉 레버리지 투자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은퇴를 앞둔 박 부장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에서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가 3개월 만에 148.8% 수익을 냈다는 기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다. 퇴직금 일부만 넣어도 금방 2배가 되겠구나. 그는 망설임 없이 꽤 큰 돈을 거치식으로 한 번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일보에서 보도된 것처럼 삼성전자의 기술 이슈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의 계좌는 불과 한 달 만에 파란색으로 물들며 마이너스 24%가 찍혔습니다.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오를 땐 3배로 오르지만 내릴 때도 3배로 내리기 때문에 한번 방향이 꺾이면 원금 회복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분산 투자의 착각, 즉 섹터 집중 투자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박 부장님은 ETF에 투자했으니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에서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켓인 기사를 보면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무너지자 대표적인 반도체 ETF인 SOXX와 SMH가 똑같이 7% 넘게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ETF가 수십 개 종목을 담고 있다 한들 결국 반도체라는 하나의 산업군에 묶여 있을 땐 리스크도 함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박 부장님의 실패 원인은 단순히 레버리지를 골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하나의 산업에 모든 자금을 집중했기 때문에 산업 전체가 흔들릴 때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 부장님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여기 박 부장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최근 머니트리라는 블로그에 소개된 한 50대 이 선생님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분은 부업으로 생기는 월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돈을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2년간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는 이건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ETF를 사 모았습니다. 폭락장이 와서 모두가 공포에 떨 때도 그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싸게 살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 선생님의 성공 비결은 시장을 예측하는 신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적립식 투자를 통해 평균 매입 단가를 꾸준히 낮추고 IRP라는 절세 계좌를 활용해 세금 혜택까지 야무지게 챙긴 것.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을 위한 월 50만원 5년 1억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변동성 높은 레버리지가 아닌 성장성 높은 기술주 ETF를 선택하세요.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상품 대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와 같이 기술 혁신 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여러분의 핵심 자산으로 고려해 보시는 겁니다. QQQ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당연히 포함하면서도 특정 섹터에만 묶여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월 50만원씩 5년간이면 원금은 3천만원이죠. QQQ의 과거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에 달했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연 15% 수익률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5년 뒤 여러분의 돈은 약 4,4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만약 여기서 기간을 조금 늘리거나 수익률이 조금만 더 따라준다면 1억이라는 목표는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째, 세금 방패를 반드시 장착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서 중개형 ISA 계좌부터 개설하세요. 그리고 다음 월급날 50만원이 그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하십시오. 그 돈으로 매달 꾸준히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ISA 계좌는 연간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 그 이상을 벌어도 9.9%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의 15.4%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죠. 만약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IRP를 통해 연말정산 때 최대 16.5%의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감정을 지우고 자동 부자 시스템을 만드세요. 모든 것을 자동화하십시오. 월급날 자동이체, 정기적인 ETF 매수 예약을 걸어두고 차라리 앱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폭락에 대한 공포로 손절매하거나 급등에 대한 탐욕으로 추격 매수하는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게 해줍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ETF를 사는가 보다 어떻게 투자를 지속하는가 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적립식 투자라는 안전벨트와 절세계좌라는 튼튼한 차체에 담아 장기적인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월 50만원이 5년 뒤 1억이 되는 마법은 없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꾸준한 습관이 만드는 과학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넘어야 할 1억이라는 벽은 한 달에 50만원이라는 계단으로 오를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열어 딱 한 주라도 사보세요. 그리고 다음 달 월급날 그 한 주를 추가로 살 수 있도록 5만원이라도 좋으니 자동 이체를 예약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5년 뒤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월 목표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댓글로 공유하며 서로의 다짐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현실적인 재테크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